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이 원전 대장주로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역사적인 상승세 수백 퍼센트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들에다가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요금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뭐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었죠. 빅테크가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해주고 엄청난 이제 세계 최고의 일자리들이 자기 지역에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지자체 쪽에서도 유치를 희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에서 전력 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뭐 기본적인 관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 인프라 같은 수조 원, 수십조 원 드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가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관념이었는데, 이 이상을 뚫어버리니까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네들이 이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발전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과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민간 업자들과, 내지는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직접 전력 계획이 지금부터 이제 필수적으로 빅테크들에게 요구가 되어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원전 기업들에게 중요한 투자 관점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지금까지 이제 유일한 수요였어요. 수요. 그러니까 국가가 원전을 건설하겠습니다 하면 이 국가가 소비자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규모 자금들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걸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전력들을 나눠주는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원전의 중요한 소비자가 빅테크,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수요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가 수요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본력들이 에너지 산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원전 산업이 민간 이런 발전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빅테크가 소비자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 시장 자체가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빅테크 수장들이 바로 이 핵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겠죠. AI 개발에 원전이 필수 에너지로 부각이 되고 있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차세대 에너지가 이제 미래의 패권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세대 값싼 에너지, 워낙 이 기술 패권, 향후 기술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AI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았겠죠. 이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이런 전기를 값싸게 이제 만들어내는 나라들이 이런 기술 패권을
잡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미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싹쓸이를 노리고 있겠고요. 우리 원전 업계가 이제 핵심 파트너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기대감입니다. 빅테크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의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14개사 그리고 55개의 데이터 센터가 몰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인근에서는 미국 평균 대비해서 전력 비용이 지금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빅테크가 이 데이터 센터들을 수년에 걸쳐서 현재 수준보다 수십 배 이상으로 추가 건설 계획, 그러니까 전력이 수십 배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먹는 하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인근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 과부하 때문에 부분 정전이 발생을 하기도 될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 쪽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는데, 전력 인프라를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뭐 그린 채권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처럼 그린본드처럼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니까 건설 당시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가 향할 곳이 이미 장기간 수십 년 동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건설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유럽에다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데만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느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굴리면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소 배출 요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석탄을 갖다가 이제 떼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요국의 지방 정부들이 빅테크의 이런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직접 전력 공급 계획, 그러니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거를 직접 너네들이 계획을 하라. 그러니까 발전소들과 직접 계약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원전을 직접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너네가 직접 해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의 몇몇 빅테크가 협력을 해서 수조 원씩 돈을 모아서 대형 원전을 건설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이걸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연합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이걸 이제 전력원으로서 소형 모듈을 포함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죠. 현재 빅테크가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 전력이 AI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겠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도 아시아 주요국 정부에다가 AI 전력 인프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최선이다. 그래서 AI 전력 인프라 구축이 된 쪽으로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제 기지를 건설해주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부를 AI 전력 인프라가 충분한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샘 올트먼,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제 뭐 샘 올트먼은 오픈 AI, 빌 게이츠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고요.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아마존 CEO죠. 그래서 이런 IT 거물들이 원전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원전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AI 개발을 위해서 값싼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을 하느냐, 이 국가들이 AI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100년의 패권이 이 차세대 에너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전력 반도체 적용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던가 최근 개발이 되고 있는 뭐 유리기판 같은 이런 저전력 기술들의 적용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이 전력 수요가 어떻게 향후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이런 돈을 원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빅테크 쪽에서 원전을 직접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계획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뚫려야 원전 시장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근데 이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나 히트펌프, 수소 환원제철, 휴머노이드 같은,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산업의 전 부분에 있어서 전동화 수요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되는 전동화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AI 데이터 센터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 정도 전동화 수요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원들을. 그래서 원전 등 이 에너지 산업의 수요가 민간화된다. 민간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겠고, 그래서 거대 기술 기업이 나라 외, 국가 외에 원전의 주요 고객으로서 등극을 하고 이 민간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견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인 오클로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이사회 회장으로 이제 등극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회장직에 물러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오픈AI도 회장이고 오클로도 회장인 상황에서 오클로의 이런 에너지원을 오픈AI 쪽으로 계약을 해버리게 된다. 이게 이해상충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클로 쪽의 이사회 회장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회장직에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두 기업의 협업이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AI 같은 경우는 AI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원전을 직접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민간 수요자로서 민간 소비자로서 원전의 고객이 되게 되는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공군과 이제 오클로가 전력 공급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수원, 원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죠. 기술 제휴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주요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한수원 필두로 한국 원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원전 SMR이 지금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오픈AI, 그리고 이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오클로, 이쪽으로 이제 기술 제휴가 되게 이제 우리 원전 업계와 공동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 수혜가 이제 국내 원전 업계에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올해 원전 관련주들, 사실 원전 관련된 이런 실적들 없이 기대감만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이제 원전 SMR 개발 기업들인 뭐 뉴스케일 파워,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실적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실적들이 뭐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사상 최고의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할 정도의 급등세를 만들 만한 그런 실적은 나타나지를 않았겠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16년, 2017년 4차 산업이다 뭐다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한 100%, 한 300%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2019년 그리고 이제
2020년 이런 필두로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대폭발이 나타나게 되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수십 배 급증이 따라오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서 뭐 수십 배가 올라가게 됐었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대감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는 향후 5년, 10년 동안의 대세 상승 기회가 계속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국내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체코 원전 요거 이제 수주 금액들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국내 원전 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 반영 국면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의 원전 기업들보다 우리 원전 기업들이 원전으로서 원전 르네상스로서의 실적 반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의 중장기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핵심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원전 업계들과 지금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 지금 SMR 개발 기업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의 SMR 개발 기업들 아직 주가 전성기 아닙니다. 실적이 본격 반영이 되고 나가지고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 원전 생태계 같은 경우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러브콜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대세 상승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원전 관련주는 향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지금 이제 투자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전기술입니다. 체코 원전 설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팀코리아의 핵심 역할을 도맡는다. 상법 개정안 핵심 수혜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뭐 공기업들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기업들이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적자를 뭐 받으면서까지도 이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는 상법 개정안 쪽에서는 지금부터 자기네 기업에 손해가 되는 정도로 이런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배임죄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실적이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실적의 극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글로벌 SMR 시장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자체 설계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 SMR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도 진행이 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전기술과 MOU 맺게 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글로벌 빅테크 중에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수원과의 한전기술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재 한수원 UAE 5호기, 6호기 수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체코 원전 이후로 UAE 지금 원전 대규모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다. 특히나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연계로 하는 이런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KPS입니다. 발전사업 정비 전문 기업이겠고요. 원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 부각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SMR 개발 기업 엑스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SMR 개발 사업 MOU 체결을 하게 되었고, 현재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 SMR 개발 중에서 차세대 원전 쪽의 표준 기술로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런 프로젝트들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이 부분은 뭐냐? 미국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이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전 KPS 가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관련된 원전 사업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원전에서만 반영이 돼요. 근데 이번에 원전 관련된 기대감의 가장 큰 부분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의 글로벌 원전 매출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 미국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 의미 같은 경우는 한전 KPS 쪽의 밸류에서는 재평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대우건설과 함께 SMR 사업 협력 진행을 하고 있겠고, 대우건설도 지금 이제 미국 SMR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계획 진행이 되고 있겠죠. 한전 KPS 같은 경우도 같이 공동 진출이 유력하게 진행이 되게 될 거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일 단타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올려드린 파이nem텍 이런 종목들 하루 만에 20% 30% 상한가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단타니까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한 5만원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여기서 계속 제시를 해드리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놓치지 마시고 꼭 눌러 가지고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